안녕하세요. 기업의 리더를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코치 김용성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인스파이어링, 영감을 주는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KT의 신수정 부사장님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직의 성공을 다루실 때 사실은 뭐 전략도 있고 사업 모델도 있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굳이 리더십에 집중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직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한 예화들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UDT 교관이 미국의 UDT 교관이 쓴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보면 UDT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네. 보면은 한 10명의 훈련생들이 이 커다란 고무보트를 가지고서 훈련을 합니다. 엄청 무겁죠. 네, 이건 머리에 이고서 한 바퀴 돌고 뭐 숱한 훈련을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개 조를 시합을 시켜요. 네. 근데 이상하게 어떤 한 조는 항상 1등을 하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 한 조가 1등을 해서 보니까는 그게 리더가 정말 그 훈련생들을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또 훈련생들을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관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리더도 잘하긴 하지만은 그 훈련생들이 그쪽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꼴등하는 그러한 조랑 네. 1등하는 조의 리더만 싹 바꿔봤어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성과가 좋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 1등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꼴등하던 조가 1등을 하게 됐어요. 아니, 리더를 바꾸자마자. 예. 그리고 또 더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1등을 하던 그 조도 2등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나쁜 구성원은 없다. 예.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꼴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리더는 네. 그가 떠나가도 여전히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리더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러한 정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형편없는 리더가 와도 그 조직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리더가 조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리더십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리더의 역할에 그래도 좀 있어봤다는 사람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뭐 현직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분야별 전문가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예. 이 전문가와 리더는 좀 다른 거겠죠? 그럼요. 차이를 어떻게 제가 구분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리더는 타인을 위해서 일한다. 전문가는 자신을 성장시키지만 리더는 타인을 성장시킨다. 그 말씀 맞네요. 전문가는 사실은 자신이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리더는 자신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서 전문가가 리더로 바꾸려면 사실은 관점 자체가 크게 변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훌륭한 전문가가 훌륭한 리더가 반드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와 리더는 다릅니다. 물론 훌륭한 전문가가 리더로서 훈련을 쌓아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그 팀의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렇죠. 하나로 뭉치고 하는 그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전문가가 아닌 것에 살짝 위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직을 담당한다고 예. 가정을 해주세요. 이 조직의 강점과 약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예. 각각 어떻게 대응해 주면 좋을까요? 조직이 있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겠죠. 우리가 가진 약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강점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하면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담당하셨던 조직의 강점을 살려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거나 또는 약점을 이렇게 뒤집어서 성과를 내셨던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제가 예전에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를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사실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사에 비해서 레퍼런스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수주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러한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주 깊게 공감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많이 해봤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강점은 열심과 좀 성실이었어요. 우리는 2위, 3위 업체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쟁사들은 뭐냐면은 이제 수주를 많이 하고 하니까는 고객사들에 대해서 꼭 주어진 영역들만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주어진 영역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훨씬 더 많이 해주면서 또 훨씬 또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같이 프로젝트를 주어 보니까는 우리가 주는 그런 가치가 훨씬 높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라도 이쪽 안 쓰고 여기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고객들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자와 동일한 경쟁을 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와 동일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룰을 가지고 우리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내가 만든 게임이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나에게 최적화된 상태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이겨내려면 그만큼 또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조직을 맡은 리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약간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조언을 부탁드리면 리더로서 이런 건 조심합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리더로서 뭘 조심해야 될까요? 리더로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느냐? 아니 그럼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은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과를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느끼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팀이 하나의 파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리더들이 자꾸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있거든요. 그런 성과를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도구로 쓰게 돼요. 내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은 자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슴이 콕콕 찔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를 회상하면서 그렇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지 할지 아니면 아유 나는 부속이었어 부속 이렇게 말할까 봐 지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면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잘못된 것도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정말 일도 못 하는데도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진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관점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책망도 안 하고 또 칭찬만 하고 가짜로 인정만 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때는 혼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꾸중을 할 수도 있죠. 인간을 인간으로 대한다는 거는 상대를 무조건 칭찬하고 인정하고 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받아주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리더십의 스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예. 듣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람을 스킬로 대하지 말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네요. 리더는 힘들죠. 저는 리더 그 부분도 리더십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글도 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꾸로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뭐 리더십 얼마나 잘해서 그러냐? 우리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누구도 내가 리더로서 완성됐다. 내가 정말 이러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여정을 가면서 우리 자신을 점차적으로 단련시켜 나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위로를 좀 받습니다. 리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리더십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고 걱정하셨나요? 완성되는 게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하는 조직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안에서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